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한번 차근차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 단계에서 그 매개 변수인 W에 관해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W는요, W equal W 빼기 알파 곱하기 그 J of WB의 미분 D over DW로 곱한 값이 말하자면은 업데이트되는 그러한 형식인데요. 이 표현식은 사실은 그 매개 변수 W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사실은 W를 현재 W 값을 취한 다음에 그것을 약간 조정하는 겁니다. 근데 조정하는 그 방식이 일정한 값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값을 빼주느냐? 알파라는 값을 여기 그 주홍색 상자의 값에다가 곱한 다음에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equal sign을 한번 볼까요? equal sign. 여기서 equal sign은 그 컴퓨터에서 코드에서 말하는 할당 연산자를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assignment 연산자라고 하죠. 즉 우리가 코드를 짤 때 A equal C라고 하는 거는 A가 C랑 같다는 게 아니라 A에다가 C를 이렇게 값을 갖다가 assign, 할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A는 A 플러스 1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가지고 있던 A에다가 2를 더해서 그거를 다시 A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방법을 소위 할당 연산자 W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코드에서의 표현 방식이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수학적인 그러한 그 기호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학에서는 보통 그 true assertion이라 그래서 우리가 참이 맞는지를 주장할 때 A equal C 뭐 보통 이렇게 쓰죠. 그리고 수학에서는 A equal A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정의 틀린 거죠.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수학에서 말하는 그 true assertion 그 참 주장을 코딩으로 한다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double equal을 씁니다. equal 두 개는 A와 B가 서로 동등하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사용된 W 그러니까 W equal W 빼기 알파 이러한 그 항은 그 할당 연산자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의 기호가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기호 여기 알파 요 알파는 그릭 레터 그 A라는 알파벳을 그릭 레터로 쓰면 알파라고 쓰는 거죠. 근데 그 우리 이 경사하강 그라디언트 디센트에서는 요 알파는 학습률이라고 부릅니다. learning rate. 왜냐하면 그 이 학습률은 일반적으로 0과 1 사이에 어떤 그 작은 값을 보통 많이 갖습니다. 양수로 많이 표현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0.01 뭐 등등등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파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이 내리막길을 걷는 단계의 크기를 제어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알파가 크면 그 큰 걸음으로 내딛는 거고요. 단계를 알파가 작으면 아주 작은 걸음으로 내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럼 알파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사실은 좋은 알파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해당 섹션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 비용 함수 J 요거는 다른 컬러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여기 그 비용 함수에서 그 J의 비용 함수 J의 미분항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분은 사실은 그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일단은 그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매번 현재 지점에서 W 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이냐인데 얼만큼이 더 알파면은 어느 방향으로를 지정해 주는 것이 바로 요 그 분홍색 상자
그 비용 함수의 w에 관한 미분법은 사실은 이거는 그 미분을 이해하려면 또 미적분학에 또 우리가 그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미적분학에 익숙지 않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미분항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거니까요. 일단은 이동할 방향 결정하는 그러한 그 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모델에는 그 B라는 W뿐만 아니라 B라는 매개 변수도 또 있죠. 그래서 이 B라는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할당 작업도 또 필요하다는 것을 요 두 번째 수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양이 유사하죠. 즉 새로 업데이트될 B는 현재의 B에다가 아까와 비슷하게 알파 곱하기 근데 요번에는 그 약간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죠. 그 비용 함수 J of WB의 B 방향으로의 미분치 그 미분치를 계산해서 곱한 후에 그거를 빼주는 그래서 그거를 새롭게 할당하는 이런 단계. 그런데 이와 같은 요 과정을 사실은 요 두 개의 파라미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 번. 그것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repeat until convergence. 즉 수렴할 때까지 이 두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렴이라는 게 뭘까요? 수렴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최소점에 도달했다는 뜻인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반복을 하더라도 W와 B가 더 이상 변화가 거의 없다 하면은 계속 반복을 하더라도 거의 같은 값을 갖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정성적으로 수렴을 했다 그리고 최저점에 도달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미묘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와 같은 W와 B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데 주의할 점은 이 W하고 B를 동시에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 W와 B가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동시에 업데이트 돼야 된다는 얘기는 각각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 후에 그거를 이 W와 B에 넣어서 J 함수에 사용되고 다시 업데이트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알고리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imultaneous update, 그러니까 동시에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올바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알고리즘적으로 수도코드입니다. 즉, 그 W를 일정한 값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업데이트한 것을 temp W라는 또 다른 변수에다 저장하고요. 그리고 B 또한 업데이트를 한 후에 그것의 값을 B가 아니라 또 다른 변수 temp B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료된 후에 이 저장되었던 업데이트된 W를 W라는 변수에 그리고 그 업데이트된 B라는 매개 변수의 값을 B라는 원래 매개 변수 변수에다가 다시 넣어 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simultaneous update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그 첫 번째 W를 우리가 업데이트 할 때 사용됐던 W의 원래 값이 그대로 다음 B에서 업데이트 할 때 사용되는 B용 함수의 W로 그대로 사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정확한 simultaneous update 알고리즘이고요. 만약에 이걸 실수로 이와 같이 간단하게 또 다른 코딩을 한다고 하면 잘못된 버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W를 약간의 변화를 준 후에 업데이트를 시켜서 새로운 변수에 넣는데 그거를 바로 W에다가 할당을 한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temp W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어쨌든 업데이트 W가 일어날 거고요. B도 마찬가지로 새로 원래의 B에서 그 약간의 변화를 준 그 B를 이 temp B에다 넣었다가 다시 B에다 할당하는 바로 B에다 할당하는 것과 동일한 사실은 요 그 수도 코드를 좀 풀어서 쓴 것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그
첫 번째 단계에서 W를 업데이트할 때 사용됐던 그 비용 함수, 그라디언트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 함수의 그 결과와 이 두 번째 B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비용 함수의 이 그 결과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W는 이 그 업데이트된 W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말하자면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W 어디죠? 여기 지워졌는데 즉 특히 이 temp B와 이 temp B는 다른 값을 가질 거고요. 따라서 이 B와 이 B는 전혀 다른 값을 갖게 되는 그러한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코딩을 할 때 이 반드시 업데이트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그 파라메타에 입력해서 재사용하는 이런 그 동시성 그 업데이트를 활용해야만 됩니다. 자, 이게 경사하강법입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그 이번 영상에서도 봤지만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미분항이 있죠. 미분항. 이 미분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미분항은 당연히 그 뭐 캘큘러스 미적분학의 일부이긴 합니다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적분학에 뛰어난 그러한 그 이해가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는 그 이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말하자면 그 미적분학에 사용되는 미분항의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이 다 설명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다음 그 비디오에서는 이제 미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직관과 그 널리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